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캠프에서 고1, 고2 국어 가르치고 있는 조아라 강사입니다. 고1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겨울방학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에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강의 계획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설명드리기 이전에요. 일단 고2 국어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학생들은 그에 맞추어서 어떻게 겨울방학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고1 과정에서는 국어의 전반적인 영역을 좀 다 공부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고1 과정에서는 국어의 전 영역을 공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현대 문법하고 그리고 현대 문학이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2학기 때는 중세 문법, 이번 시험범위였죠, 여러분. 중세 문법하고 고전 문학이 주가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시험 범위를 조금 방대하게 내는 학교는 모의고사 이상개념치를 다 포함시켜서 독서도 꽤 비중 있게 내는데 대체로 요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시험이 이제 진행됐을 거고 학생들도 그에 따라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고1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 고1 때 국어를 예비 고1 겨울과 방학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서 쭉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는데 여전히 국어가 좀 어렵다. 특히 어디에서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냐면 이 문학이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사실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많이 해보면 어느 정도 늘어요. 근데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봤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새로운 작품하고 연계되어서 나오면은 또 새로운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봤던 작품들도 자꾸 헷갈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그러면 예비고이 과정에서 무엇이 중점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이론하고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은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념어. 이 개념어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이론을 공부하실 때 좀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론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뭐고, 그 다음에 초점 화자가 뭐고, 소설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줄줄줄줄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을 결국에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작품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공부할 때 작품, 그 실전 문제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고 그냥 그때그때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를 가르칠 때 어떤 시어에서 이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이야. 얘들아, 객관적 상관물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선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밑줄, 시어의 밑줄 A 이렇게 쳐놓고 이 대상은 시적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결국 객관적 상관물의 얘기인데 이런 선지들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에 대한 부분을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나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플러스 내가 요 내용이 좀 빈약하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은 이쪽이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커리큘럼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매주 문학 독서 같이 진행할 건데 여기 현대시 필수 기출이라고 해놓고 제가 주제를 시어, 상징, 주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 맞춰서 요거에 관련된 이론의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학생들 필수 문학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 작품들을 같이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들로 같이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입니다. 자, 독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독서를 이렇게 기준을 잡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차피 비문학 지문인데 독서는 그때그때 읽어가면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치고 독서를 매일 두세 지문씩 꾸준히 연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 지문은 독서의 능력은요, 사실 뭐에 비례를 하냐면, 뭐와 비례를 하냐면, 어휘력과, 문장력. 이거는 이제 작문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그 이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쌓여서 독서 능력이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쌓이려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독서를 그냥 수업 시간대 공부하는 정도로만 그친다거나 그냥 뭐 시험에 나올 때 그냥 그때 잠깐 공부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쌓이는 독서 실력이 없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고2를 보내고 고3에 딱 가면은 고3부터는 이제 지문이 어떤 구조로 나오냐면 우리가 고1 때는 어떤 개념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개념 A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분명하게 해줘요. 네. 왜냐면 아직 고1 학생들은 독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쉽게 나오는데 고2, 고3 나가면은 똑같은 A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해도 이 개념에 대한 정보를 다 주지 않아요. 또는 한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거나 추론이 어렵게 들어가거나 또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쌓이는 독서 능력이 없이 딱 고2, 고3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독서는 무조건 매일 2지문 또는 3지문씩은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풀어준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데 푸는 거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읽은 거지. 물론 푸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좀 생각도 하고 했을 테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틀리는 문제 또는 맞더라도 분명히 헷갈리는 상태에서 맞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지문 분석을 하고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두세 지문을 공부하는데 사실 길게 잡으면 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2시간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겨울방학 길잖아요. 공부할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좀 시간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하는 겨울방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주제별로 모의고사 기출은 고2 것만 다루진 않을 거고요. 고2, 고3 거를 다 광범위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저와 함께 연습을 해볼 겁니다. 1주차에는 인문예술, 2주차에는 여기 이렇게 빠졌네요. 문한도, 철학 논리, 그 다음에 3주차에는 법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제재별로 저와 함께 독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세분화되는 문학과 독서 내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상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동시에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수능 기출, 그리고 EBS 수능 특강도 메인으로 진행하진 않지만 중간중간 제가 좀 요거는 같이 연습하기에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문들은 제가 같이 포함을 시킬 거예요. EBS 수능 특강 독서 고난도 지문을 통해서 최신 유형을 배우고 올바른
지문과 선지 분석법을 학습할 거예요. 독서를 풀 때도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지문을 푼다라고 했을 때 사실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기준을 잡고 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을 다음 문단에서 어떤 흐름으로 잡고 가는지 이런 나름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을 좀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문과 선지 분석법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와 고전문학 필수, 고2 필수 작품을 함께 공부하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이 이론부터 문제 분석을 함께 공부하면서 내신과 수능에 같이 대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수업에 결석하게 되면 저한테 미리 이제 고지를 해주시면 해당 수업에 대한 영상을 제가 촬영한 영상을 문자 또는 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결석하시게 되면 꼭 미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원래는 이제 25일 개강인데 25일이 크리스마스 공휴일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네요. 크리스마스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군요. 26일에 개강을 할 거예요. 여기 날짜가 좀 잘못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월 1일 공휴일이어서 요 2주만 그 다음날 목요일에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밀리는 게 없고요. 1월 8일, 1월 15일 해서 2월 26일까지 저랑 함께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요게 있을 거예요. 1월 월말평가, 그 다음에 2월 월말평가 모의고사. 이 겨울방학 특강이 좀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약간 루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비해서 4주 과정이 끝난 뒤에는 시험을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 45문항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월말평가를 보고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한 거를 제가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에게 공유해드리고 같이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